오늘부터 제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숨은 비법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상과 연결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들으셔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연상이라는 것은 뭔가 도형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핵심 내용을 집어넣고 그 도형을 연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런 작은 사이즈의 도형화된 또는 도해화된 어떤 이미지를 연결 지우는 이미지를 또 만들어서 연상에 의해서 핵심 내용을 기억하거나 몸에 붙이거나 하고요. 그것을 다시 연결 지워서 어떤 많은 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연결이에요. 좀 개념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법의 첫 번째, 연상과 연결에 대해서 좋은 팁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연상과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텍스트나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흐름, 우리가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암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얘를 이렇게 도형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무엇인가 조금 내용이 긴 것을 전체적으로 기억하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연상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이라는 성격이 있을 거라고요. 자, 청소년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자율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이죠.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복지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제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집행의 방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격과 복지가 갖고 있는 성격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복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간섭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책을 쭉 읽었더니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청소년을 한쪽 축에 네모 박스를 치고 적어놔요. 오른쪽 박스에는 복지정책이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복지정책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개입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작은 네모박스 2개가 붙겠죠. 청소년은 자율적이라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해놓고 자율성, 성장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가지가 합쳐져서 청소년 복지 정책은 복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되 청소년 스스로가 그 복지 내용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돼야 되겠죠. 또 복지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었을 때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소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의 결과가 청소년의 성장에 의미를 갖는 그런 성격이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책에 그런 내용이 쭉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 쳐서 청소년 복지, 청소년 쪽에는 자율 성장, 복지 쪽에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개입하는 성격이 있어. 얘를 화살표로 묶었더니 청소년 복지 정책의 지향점이 크게 2가지가 나왔어. 제공하고 개입한 것을 자율적으로 소화했을 때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 정책의 지향점이어야 해. 이런 스토리예요.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들의 특징, 그다음에 복지 정책의 특징,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논리적 연결, 그것이 맥락이란 거죠. 컨텍스트에 해당한다고. 그것을 지금 자료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그림, 다시 말해서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외우려고, 다시 말해서 단어와 이야기의 흐름을 외우려고 하면
사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반복 연습하면 기억 가능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을 기억하셔요. 왼쪽과 오른쪽에 직사각형 2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안쪽에 또 직사각형 2개씩의 단어가 있었고요. 걔가 합쳐져서 청소년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 정리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이미지를 외우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쭉쭉쭉쭉 꺼집어내면서 이미지를 통해서 암기한 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쭉 말해보거나 써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상에 의해서 꽤 긴 내용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야기를 쉽게 외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든 거를 똑같이 한번 연상을 통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지정책 전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복지정책 전체가 있어. 그 안에 청소년 복지정책이 있고 또 노인 복지정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지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죠. 복지정책의 성격은 청소년 복지정책의 성격과 노인 복지정책의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얘는 그 상위에 있는 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 큰 이미지 하위에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미지가 한 장 있고 노인 복지정책의 이미지가 한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이 연상의 방식으로 이 스토리 전체를 암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이미지가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정책은 그 이미지지. 노인 복지정책은 제가 예를 들진 않았습니다만 청소년 복지정책에 준하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건 역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로 이미지들을 연결 지어서 더 큰 서사, 더 큰 이야기, 더 종합적인 이론들, 이것을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공부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증 시험이나 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공부를 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연상기법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죠. 대부분의 문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 정도나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구하라. 이런 거면 박스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박스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단순한 논리의 문제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니 무엇이 어떻다. 그러면 박스 세 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정도로 문제를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그 답변에 해당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논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박스와 동그라미와 화살표 정도를 이용한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핵심이 동그라미에 있고 그 핵심에 의해서 파생되는 네 가지 네모 박스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어요. 모든 문제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자기가 그냥 퍼뜩 떠오르는 그런 도형의 형태로 그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도 기억하고 답도 기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25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25개의 문제가 대체로 크게 4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그러면 무슨 종류를 해서 얘를 4개의 박스로 간단하게 그려서 걔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5개야. 그러면 5문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그려서 기억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씩의 개념도를 그려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별로 연상해서 기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상위에 있는 그림에 의해서 일종의 문제의 순서 같은 것이죠. 그것이 같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고시라든지 자격증 준비 같은 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연상과 연결의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효과성이 하나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사실 그 그림을 그리려면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풀이 방법을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를 도형으로 그려보지 않습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또 도형으로 그린 과정에서 자기가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문제 풀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우리가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도형을 그리려고 하니까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 이 방식은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집중력이라는 선물을 선사하기도 한답니다. 자, 어떠세요? 이 연상과 연결이라는 방법을 대부분의 공부에 적용해서 하는 사람들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당연히 효과성이 아주 높아져요.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한 것을 개념도와 같은 어떤 도형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연결지어는 능력들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를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상과 연결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이고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개념 때문에 이거 서양에서도 많이 쓰고 한국에서도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IDEF0라는 모형이 있어요. IDEF0 모형의 첫 장은 전체예요. 네모 박스 하나가 뜬 나옵니다. 두 번째 장은 뭐가 될까요? 그 네모 박스를 구성하는 것들 뭐 이렇게 네모가 3개 배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사실 거기에는 좀 복잡한 선들이 있어요. 얘는 생략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 3개의 네모 박스 다음에는 각각의 네모 박스에 구성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별 문제 내용과 해답의 내용을 한 장으로 그린 것이 이런 정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외에서도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그 체계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미지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때요? 이미지를 연상하고 그것을 연결 지우는 방법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할 것이라는 제 말이 훨씬 더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이 IDEF0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독서 또는 어떤 시험 공부 또는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이 모두를요 가능하면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그것을 연상과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기억해내시고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말로 해보거나 쓱쓱쓱 손으로 메모를 해보거나 하면서 공부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부하는데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무엇인가를 암기하기도 하는 그런 류의 방법에 대해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방법과 관련된 어떤 디테일의 노하우나 좋은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 갖고 계시면요 적극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